푸른 바다 가장 깊은 곳,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곳에 용궁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지갯빛 산호가 궁전의 기둥을 이루고 진주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야광석들이 천장을 수놓고 있었다. 물고기들은 궁녀와 내시가 되어 우아하게 헤엄치며 바닷속 모든 생명체들이 용왕을 섬기고 있었다. 용궁은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며 용왕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 평화로운 용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아프다. 용좌에 누워있는 용왕의 신음소리가 궁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때 바다 전체를 호령하던 위험 있는 목소리는 이제 힘없는 신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용왕의 몸은 날이 갈수록 여위어 같고 황금빛으로 빛나던 비늘은 점점 색이 바래가고 있었다. 궁전의 모든 신하들이 용왕의 병을 걱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거대한 바다를 다스리던 용왕이 이렇게 약해지다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용왕님의 병이 이렇게 심각할 줄이야. 대체 무슨 병이길래? 신하들의 걱정 섞인 속삭임이 궁전 곳곳에서 들려왔다. 용왕의 병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그 원인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용왕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식욕도 잃었고 깊은 잠에 들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용왕의 몸에서 나는 신비로운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전하, 진맥을 보겠습니다. 궁중 최고의 의관인 거북이 허수아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등딱지에는 수천 년간 쌓인 의술의 지혜가 새겨져 있었다. 바다 전체에서 그만큼 의술의 밝은 이는 없었다. 허수아비는 용왕의 맥을 짚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약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어떠하냐? 내 병은 나을 수 있는 것이냐? 용왕의 간절한 눈빛이 허수아비를 향했다. 하지만 허수아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의술 지식을 모두 동원해도 이런 병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전하, 이 병은 범상한 병이 아닙니다. 허수아비의 말에 궁전이 조용해졌다.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것은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희귀한 병입니다. 바다의 기운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이냐? 용왕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자신이 죽으면 용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은 누가 보살필 것인가? 아닙니다, 전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슨 방법이냐? 빨리 말해보아라.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궁전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토끼의 간이라니. 육지 동물의 간을 구해야 한다고. 신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궁전에 가득 찼다. 허수아비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토끼의 간에는 육지의 순수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운이 전하의 몸에 들어가면 바다와 육지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왕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토끼의 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중 누가 육지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한 신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 밖으로 나가면 숨을 쉴 수 없는데 육지는 우리에게 죽음의 땅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신하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궁전 안을 가득 채웠다.
용궁의 모든 생명체들은 물속에서만 살 수 있었다. 육지는 그들에게 미지의 세계이자 위험한 곳이었다. 용왕은 침상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토끼의 간. 분명히 그것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전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이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나섰다. 그는 용궁에서 지혜로 유명한 문어 재상이었다. 무슨 제안이냐? 우리 중에서 물 밖에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문어 재상의 제안에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전하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하들의 충성심 어린 목소리에 용왕은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그날 밤 용궁은 조용했다. 하지만 용왕만은 잠들 수 없었다. 병의 고통도 괴로웠지만 더 큰 고민은 따로 있었다. 내가 죽으면 용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은 누가 보살필 것인가? 용왕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궁의 모든 신하들과 바다 생물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했다. 그의 어깨에는 바다 전체의 책임이 놓여 있었다. 용왕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깊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왕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용왕의 마음속에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살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용왕은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신하들아, 나는 결심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다. 전하. 하지만 그 방법이. 신하들이 걱정스러워하자 용왕이 말을 이었다. 우리 중에서 육지로 갈 수 있는 자를 찾아보자.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전하, 별주부는 어떨까요? 별주부? 네, 별주부는 다른 이들과 달리 물 밖에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에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별주부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충성심도 깊고 영리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의 의견을 들은 용왕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별주부. 그렇다. 별주부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용왕의 마음속에 별주부의 모습이 떠올랐다. 용궁에서 태어나 자란 충직한 신하. 그의 등껍질은 별이 박힌 것처럼 아름답게 빛났고 그래서 별주부라는 이름을 얻었다. 무엇보다 그는 다른 신하들과 달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 이 중대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자는 없을까? 용왕이 그동안 찾고 있던 답이 바로 별주부였다. 별주부를 불러오너라. 네, 전하. 곧 전령이 별주부를 찾아 나섰다. 용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과연 별주부가 이 어려운 임무를 받아들일까?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한편 허수아비는 다시 한번 용왕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병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전하, 빠른 시일 내에 토끼의 간을 구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허수아비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알겠다. 별주부가 오면 즉시 출발시키겠다. 용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궁전의 모든 신하들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용왕의 생사가 별주부의 임무 성공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별주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용왕님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해. 신하들의 기도 섞인 속삭임이 궁전에 가득했다. 용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토끼라는 동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육지에 사는 작고 빠른 동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을 직접 본 적은 없었다. 과연 별주부가 토끼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용궁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용왕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전하, 별주부가 도착했습니다. 전령의 보고에 용왕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다. 들어오게 하여라. 용왕의 명령에 따라 별주부가 어전으로 들어왔다. 그의 모습을 본 용왕은 마음이 한결 놓였다. 역시 믿음직한 신하였다. 별주부야, 너에게 매우 중요한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명령하시옵소서 전하. 별주부의 충성스러운 대답에 용왕은 안도했다. 이제 모든 것을 별주부에게 맡겨야 했다. 용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이 자신과 용궁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병든 용왕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별주부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궁전의 모든 시선이 별주부에게 집중되었다. 과연 그가 용왕을 구할 수 있을까? 토끼의 간을 구해와 용왕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이제 별주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얼마 후 용궁에서 가장 충직하고 영리하다고 알려진 자라 한 마리가 어전으로 나아왔다. 별주부는 용궁에서 태어나 자란 토종 신하였다. 그의 등껍질은 밤하늘의 별들처럼 아름답게 빛났고 그래서 별주부라는 이름을 얻었다. 신하 별주부 전하를 뵙습니다. 별주부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용왕은 그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다. 역시 이 어려운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신하는 별주부뿐이었다. 별주부야,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자 한다. 무엇이든 명령하시옵소서 전하. 별주부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용왕에 대한 충성심이 그의 온몸에서 느껴졌다. 나의 병을 치료하려면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너만이 육지로 올라가 토끼를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신하다. 용왕의 말에 별주부는 잠시 놀랐다. 육지로 올라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물속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육지는 미지의 세계였다. 이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를 맡아줄 수 있겠느냐? 용왕의 간절한 눈빛이 별주부를 향했다. 별주부는 잠시 고민했다. 확실히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용왕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다. 용왕에 대한 충성심이 두려움보다 컸다. 전하의 명령이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별주부의 힘찬 대답에 용왕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고맙다, 별주부야. 하지만 용왕은 잠시 말을 멈췄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토끼를 어떻게 설득하여 용궁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 토끼에게 당신의 간이 필요하니 죽으러 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별주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것 참 어려운 문제군요. 용왕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허수아비 의관과 다른 신하들도 머리를 맞댔다. 토끼를 속여서라도 데려와야겠다. 용왕의 말에 궁전이 조용해졌다. 속임수를 써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용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좋은 대접을 해주겠다고 유혹하여라. 일단 용궁에 데려오면 방법을 찾을 것이다.
별주부는 마음이 무거웠다. 속임수를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양심을 괴롭혔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용왕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전하. 반드시 토끼를 데려오겠습니다. 별주부의 결심에 찬 대답에 용왕은 안도했다. 그런데 전하, 저는 물 밖에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별주부의 현실적인 걱정에 용왕은 이미 준비된 답을 내놓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특별한 보호막을 씌워주겠다. 용왕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을 모아 별주부에게 씌워주었다. 갑자기 별주부 주변에 투명한 막이 생겼다. 이 보호막은 나의 용기로 만든 것이다. 이것 덕분에 너는 물 밖에서도 며칠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전하. 별주부는 몸 주변의 보호막을 느끼며 신기해했다. 정말로 숨쉬기가 편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보호막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빨리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용왕은 별주부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별주부야, 이번 임무는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용궁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모든 바다 생명체들이 너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별주부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모든 신하들이 별주부를 배웅하러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다. 별주부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용왕님을 부탁드립니다. 신하들의 격려와 당부를 받으며 별주부는 용궁을 떠났다. 뒤돌아보니 모든 이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들이 무겁게 느껴졌다. 별주부는 용궁을 떠나 천천히 수면을 향해 헤엄쳐 올라갔다. 깊은 바다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위로 올라갈수록 밝아지는 빛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상하다. 물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 별주부는 신기한 마음으로 계속 올라갔다. 용궁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물 중간층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용궁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이었다. 저 위에 육지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곳일까? 별주부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계속 올라갔다. 드디어 수면에 도달했다. 별주부가 고개를 물 위로 내밀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와, 이것이 하늘인가?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별주부를 맞았다. 용궁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하늘이라는 것이 이렇게 넓고 밝은 곳인 줄 몰랐다. 정말 신기하다. 이런 세계가 있다니. 별주부는 잠시 그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별주부는 파도를 따라 해안가로 향했다. 멀리서 무언가 갈색인 것이 보였다. 그것이 바로 육지였다. 저것이 육지로구나. 별주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해안가에 가까워졌다. 모래사장이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별주부는 모래사장에 몸을 끌어올렸다. 처음으로 육지의 땅을 밟게 된 것이다. 이상하다. 딱딱하면서도 따뜻한 이 감촉은 모든 것이 신기했다. 발밑의 모래는 물속의 모래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코끝을 간지럽히는 꽃향기까지. 용궁의 고요하고 차가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정말 다른 세계네. 별주부는 잠시 감탄했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다.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토끼를 찾아야 했다. 별주부는 해안가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다. 보호막 덕분에 숨은 쉴 수 있었지만 물속에서와는 달리 움직임이 굼떴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토끼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별주부는 토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작고 빠른 동물이며 숲속에 산다는 것 정도였다. 숲속에 산다고 들었는데 별주부는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기어다녔다. 이상한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새들의 지저귀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작은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까지. 이 소리들은 뭐지? 용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별주부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신비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무서웠다. 알지 못하는 세계였기 때문이다. 한참을 헤매던 별주부는 풀숲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작고 하얀 털을 가진 동물이 풀을 뜯고 있었다. 저것이 토끼로구나. 별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찾았다. 생각보다 작고 귀여운 동물이었다. 정말 저렇게 작은 동물의 간이 용왕님을 치료할 수 있을까?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허수아비의 말을 믿기로 했다. 토끼의 간에는 육지의 순수한 기운이 담겨 있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다. 어떻게 토끼를 설득하여 용궁으로 데려갈 것인가? 별주부는 토끼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토끼가 놀라서 도망갈 것 같았다. 토끼는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생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던 것이다. 어머, 당신은 누구세요? 처음 보는 생물인데요. 토끼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에 별주부는 잠시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순진한 동물을 속여야 한다니. 하지만 용왕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별주부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안녕하세요, 토끼님. 저는 바다에서 온 별주부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왔다고요? 정말요? 토끼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바다는 토끼에게도 신비로운 곳이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용궁에서 왔습니다. 용궁이요? 와, 정말 용궁이 있나요? 이야기로만 들어봤는데. 별주부는 속으로 안도했다. 토끼가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좋은 신호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혹을 시작해야 했다. 용궁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별주부는 용궁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과장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토끼를 유혹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가책도 느꼈다. 용왕님을 위해서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별주부는 자신을 달래며 토끼와의 대화를 계속했다. 이제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는 일만 남았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토끼는 별주부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며 별주부는 복잡한 마음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용궁과 용왕을 위해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 이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별주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토끼에게 다가갔다.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토끼를 자연스럽게 용궁으로 유혹할 수 있을까? 용궁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무지갯빛 산호로 만든 궁전이 있고 진주보다 밝은 보석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요. 별주부는 용궁의 장관을 최대한 생생하게 묘사했다. 토끼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토끼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정말요? 무지갯빛 산호로 만든 궁전이라니. 상상만 해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용궁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도 있답니다. 어떤 음식들이 있나요? 토끼는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평생 숲속에서 풀과 나무 열매만 먹고 살았던 토끼에게는 정말 궁금한 이야기였다. 달콤한 용궁의 과일, 부드러운 해초 샐러드, 그리고 신선한 바다의 진미들. 육지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들이죠. 별주부는 실제로는 없는 음식들까지 만들어가며 토끼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와, 정말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용궁에는 온갖 신비로운 구경거리들도 많아요. 물고기들이 춤을 추고 조개들이 노래를 부르죠. 토끼는 완전히 매료된 표정이었다. 이런 신기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토끼의 질문에 별주부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제 핵심적인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사실, 용왕님께서 토끼님을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정말요? 토끼는 깜짝 놀랐다. 자신 같은 평범한 토끼를 용왕이 초대한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네, 용왕님께서 육지의 지혜로운 토끼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사신으로 온 것입니다. 별주부는 가능한 한 진실처럼 들리도록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지혜로운 토끼라니. 저는 그냥 평범한 토끼인데요. 아닙니다. 용왕님께서 토끼님의 소문을 들으셨어요. 숲에서 가장 영리하고 착한 토끼라고 하시더군요. 이 말에 토끼는 기분이 좋아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뿌듯했다. 정말 저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왕님께서는 토끼님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별주부는 계속해서 토끼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다. 용궁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궁녀들이 시중을 들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아름다운 용궁을 구경하실 수 있어요. 토끼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었다. 평생 이 숲에서만 살았던 자신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 그런데 저는 물속에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용궁에 갈 수 있나요? 이것이 토끼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다. 바다는 토끼에게 위험한 곳이었다. 걱정 마세요. 용왕님의 특별한 주문으로 토끼님도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별주부는 자신이 받은 보호막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보세요. 저도 이렇게 육지에서 숨을 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토끼님도 물속에서 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런 신기한 일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용왕님의 힘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토끼는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용궁 구경은 정말 한 번쯤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용궁에 가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오래 있을 필요는 없어요.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며칠 정도만 머물다가 다시 숲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별주부의 말에 토끼는 안도했다. 며칠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정말 용궁을 구경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토끼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용궁. 정말 가보고 싶어. 무지갯빛 산골로 만든 궁전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물속은 나에게 낯선 곳인데. 토끼는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했다. 엄마 토끼와 형제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저희 가족들에게 말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 거니까 가족들이 알아채지도 못할 거예요. 별주부는 토끼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재빨리 설득했다. 그리고 용궁에서 특별한 선물도 받아오실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자랑할 만한 보물도 가져다 드릴 수 있고요.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요. 토끼의 눈이 다시 반짝였다.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았다. 네. 용왕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별주부는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토끼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토끼는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평생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용궁 구경은 정말 해보고 싶었다. 정말 안전할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안전하게 모시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별주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토끼는 마음이 놓였다. 이사라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물론입니다. 별주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었지만 토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토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다. 좋아요. 용궁에 가보겠어요. 별주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임무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토끼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정말 기대돼요. 토끼는 신나게 뛰어올랐다.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럼 지금 출발할까요? 지금요? 이렇게 갑자기요? 토끼는 조금 당황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용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별주부는 토끼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서둘러 떠나고 싶었다. 알겠어요. 그럼 출발해요. 토끼는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섰다. 용궁에 대한 기대감이 모든 걱정을 압도했다. 두 동물은 함께 해안가를 향해 걸어갔다. 토끼는 처음 보는 바다에 감탄했다. 와, 바다가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파도가 해안가에 부드럽게 밀려왔다 물러갔다. 토끼는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바닷속에 있어요. 별주부는 토끼의 기대감을 더욱 부풀렸다. 정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빨리 보고 싶어요. 별주부는 용왕이 자신에게 걸어준 것과 같은 주문을 토끼에게도 걸었다. 갑자기 토끼 주변에 투명한 공기 방울이 생겼다. 어머, 이게 뭐예요? 이제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보호막입니다. 신기하죠? 토끼는 자신 주변의 투명한 막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이제 정말 물속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안전하게 용궁으로 갈 수 있어요. 제 등에 올라타세요. 토끼는 조심스럽게 별주부의 등에 올라탔다. 자라의 등껍질은 생각보다 넓고 안정적이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토끼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아직 자신이 어떤 운명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별주부와 토끼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토끼는 처음 경험하는 물속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어머, 정말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네요. 너무 신기해요. 물속 세계는 토끼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우아하게 헤엄치고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바닷속 정원을 이루고 있었다. 별주부님,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토끼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색다른 물고기들, 신비로운 해조류들, 그리고 바닷속의 신비로운 빛깔들이 토끼의 눈을 즐겁게 했다. 별주부는 토끼의 순수한 감탄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렇게 순진하고 착한 토끼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양심을 괴롭혔다. 이렇게 순수한 토끼를. 하지만 용왕님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별주부는 자신을 달래며 용궁을 향해 계속 헤엄쳐 나갔다. 점점 깊은 바다로 내려갈수록 신비로운 광경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토끼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말 용궁은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두근두근해요.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별주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토끼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토끼의 밝은 웃음소리가 어둠이 깊어가는 바닷속에 울려 퍼졌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별주부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아, 네. 별주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토끼의 순수한 고마움이 더욱 가슴 아팠다. 멀지 않은 곳에 용궁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곧 이들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토끼는 아직도 설렘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별주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드디어 용궁의 거대한 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토끼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와, 정말 이런 곳이 있다니. 용궁의 입구는 별주부가 묘사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거대한 진주로 만든 기둥들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무지갯빛 상고들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며 궁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별주부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토끼의 순수한 감탄에 별주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기뻐하는 토끼를 보니 더욱 미안한 마음이 컸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궁녀와 내시의 모습으로 우아하게 헤엄치며 이들을 맞이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토끼님, 용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물고기 궁녀들의 정중한 인사에 토끼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토끼님은 용왕님께서 특별히 초대하신 귀한 손님이십니다. 물고기 궁녀의 말에 토끼는 기분이 좋아졌다. 정말 자신이 귀한 손님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별주부는 토끼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토끼가 기뻐할수록 자신의 죄책감은 더욱 커졌다. 용궁 내부로 들어서자 토끼는 또 한 번 경악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야광석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바닥은 부드러운 백사장처럼 깔려 있었다. 그 위에는 값비싼 진주와 산고로 만든 장식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이 정말 용궁인가요? 꿈 같아요. 토끼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정말 별주부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그런 토끼를 보며 별주부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순수한 토끼의 기쁨이 자신의 양심을 더욱 괴롭혔다. 토끼님, 용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가시죠. 별주부의 안내에 따라 토끼는 궁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넓은 복도를 지나 어좌가 있는 중앙대전에 도착했다. 황금빛 용좌에는 거대한 용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토끼가 상상했던 위험찬 모습과는 달리 용왕은 몹시 여위어 보였고 얼굴에는 병색이 역력했다. 용왕님, 토끼를 데려왔습니다. 별주부의 보고에 용왕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토끼를 본 용왕의 눈에 희미한 기대감이 스쳤다. 오, 토끼로구나.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 용왕의 약한 목소리에 토끼는 깜짝 놀랐다. 어떤 위험 있고 강력한 분일 줄 알았는데 지금 앞에 있는 용왕은 그저 아픈 환자처럼 보였다. 용왕님,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토끼의 순수한 걱정에 용왕은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착한 토끼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고맙다, 토끼야. 사실 나는 지금 매우 위험한 병에 걸려 있다. 정말요? 어떤 병이신데요? 토끼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워했다. 용왕의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희귀한 병이란다. 그래서 너를 이곳으로 모신 것이다. 저요? 제가 용왕님의 병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토끼는 순진하게 물었다. 자신이 어떻게 용왕의 병을 도울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용왕은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토끼가 놀라서 도망가려 할 것이다. 그때 허수아비 의관이 나서서 말했다. 토끼님, 용왕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재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약재요? 그게 뭔데요? 토끼는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물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용왕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토끼의 선량한 마음에 궁전의 신하들도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착한 토끼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양심에 걸렸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용왕의 목숨을 위해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약재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토끼는 여전히 적극적이었다. 허수아비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 약재는 토끼의 간입니다. 네, 토끼의 간이요? 토끼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다른 토끼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숲에 돌아가서 다른 토끼들에게. 아닙니다. 허수아비가 토끼의 말을 끊었다. 궁전 안이 조용해졌다. 당신의 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토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마침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은 것이다. 저의 간이요? 토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는 죽어야 합니다. 허수아비의 차가운 말이 궁전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토끼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용궁의 아름다움, 따뜻한 환대, 귀한 손님 대접. 모든 것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이다. 토끼는 별주부를 돌아보았다. 별주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토끼의 시선을 마주볼 수 없었다. 별주부님. 토끼의 작은 목소리에 별주부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이게 정말인가요? 저를 속이신 건가요? 별주부는 차마 토끼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토끼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용왕님의 목숨이 거짓말이에요. 토끼의 외침이 궁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절규였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요. 용궁도 초대도 귀한 손님도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토끼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컸다. 저는 그냥 용궁 구경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토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본 궁전의 일부 신하들도 고개를 돌렸다.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장면이었다. 용왕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토끼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말이 되나요? 저도 살고 싶어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토끼는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저는 아직 젊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왜 제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토끼의 절규에 궁전의 모든 이들이 침묵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너의 희생으로 용궁의 모든 생명체들을 구할 수 있다. 용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저 하나를 죽여서 한 명을 살린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인가요? 토끼의 반박에 용왕은 할 말이 없었다. 토끼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죽을 수 없어요. 토끼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궁전 입구는 물고기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물속에서 도망갈 곳은 없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토끼의 절망적인 외침이 용궁 전체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별주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토끼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데려온 순진한 토끼가 이렇게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용왕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별주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토끼의 간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절망에 빠진 토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아름다운 용궁은 이제 그에게 거대한 감옥에 불과했다. 저는 정말 죽어야 하는 건가요? 토끼의 작은 목소리에 궁전이 조용해졌다. 모든 이들이 침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토끼의 머릿속에 번뜩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솟아올랐다. 아니야.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토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지막 희망을 찾은 것일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토끼의 갑작스러운 말에 모든 이들이 주목했다. 문제라니? 무슨 문제 말이냐? 용왕이 물었다. 토끼는 갑자기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위기 앞에서 토끼의 지혜가 마침내 빛을 발하려 하고 있었다. 토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토끼의 갑작스러운 말에 궁전의 모든 이들이 주목했다. 방금 전까지 절망에 빠져 있던 토끼가 갑자기 침착해진 것이 신기했다. 문제라니? 무슨 문제 말이냐? 용왕이 궁금한 듯 물었다. 토끼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제가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 없어요. 뭐라고? 간이 없다니 무슨 소리냐?
허수아비가 놀라며 물었다. 다른 신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간이 없다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토끼는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 토끼들은 간을 몸 밖에 보관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 말에 궁전의 모든 이들이 더욱 웅성거렸다. 그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몸 밖에 보관한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 용왕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네, 가능해요. 간은 우리 토끼들에게 가장 소중한 장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하고 필요할 때만 몸에 넣어서 사용해요. 토끼는 가능한 한 그럴듯하게 설명했다. 목숨이 걸린 순간이었기에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 허수아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랜 의술 경험에도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이에요. 우리 토끼들만의 특별한 능력이죠. 다른 동물들은 모르실 거예요. 토끼는 계속해서 자신 있게 말했다. 생각해보세요. 간이 몸속에 계속 있으면 다칠 위험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물들은 더욱 그렇고요. 토끼의 설명에 일부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는 말 같았다. 그래서 평소에는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단단한 상자에 넣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죠. 그럼 지금 토끼의 몸 안에는 간이 없다는 말이냐? 용왕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맞아요. 제가 용궁에 올 때는 단순히 구경만 하고 갈 줄 알았거든요. 만약 간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가져왔을 텐데. 토끼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말 안타깝네요.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준비해 올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 말에 용왕과 신하들은 당황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한 신하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혹시 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허수아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 있어요. 토끼는 마치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밝게 대답했다. 저를 다시 육지로 보내주시면 간을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에 궁전이 조용해졌다. 모든 이들이 토끼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토끼를 다시 육지로 보내면 한 신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토끼가 도망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토끼는 이런 걱정을 예상했다는 듯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토끼예요. 용왕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어요? 토끼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일부 신하들이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냥 간이 있다고 해서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토끼의 논리적인 설명에 신하들이 수긍했다. 확실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맞는 말이다. 거짓말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지. 토끼가 말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어. 신하들 사이에서 토끼의 말을 믿는 분위기가 생겼다. 하지만 용왕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정말로 간을 가져다 줄 것이냐? 물론입니다. 용왕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어요? 토끼는 가능한 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 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목숨을 잃는 일인데 조금 무서워요. 토끼의 솔직한 말에 용왕은 오히려 안심했다.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보였다.
무슨 말이냐?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냐? 제가 간을 가져오면 정말로 용왕님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보장해주세요. 만약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이 질문에 허수아비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토끼의 간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안심이 되네요. 용왕님이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토끼의 말에 용왕은 감동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토끼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고맙다, 토끼야. 내 마음을 잘 알겠다. 그럼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토끼가 물었다. 빠를수록 좋다. 내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 용왕의 말에 토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지금 당장 가서 간을 가져올게요. 토끼의 적극적인 모습에 모든 이들이 안도했다. 별주부야, 토끼를 다시 육지로 데려다 주어라. 네, 전하. 별주부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토끼의 말이 정말인지 의심스러웠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서로 토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해도 간이 없다면 어차피 소용없는 일이었다. 토끼님, 그럼 출발하시죠. 네.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토끼는 밝은 표정으로 별주부를 따라 궁전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다. 용궁을 떠나 바닷속을 헤엄쳐 나가면서 토끼는 조용히 생각했다. 성공했다. 정말로 그들이 내 말을 믿었어. 토끼는 속으로 기뻐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별주부는 토끼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토끼님, 정말 간을 가져다 주실 거죠? 물론이에요. 왜 의심하세요? 토끼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바보 같은 자라야. 간을 집에 둔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다니. 하지만 토끼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별주부님, 용왕님이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별주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수면이 가까워질수록 토끼의 가슴은 더욱 빨리 뛰었다. 자유가 바로 코앞에 있었다. 토끼님, 곧 육지입니다. 네. 빨리 간을 가져오고 싶어요. 토끼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별주부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드디어 수면에 도달했다. 익숙한 햇빛과 바람이 토끼를 맞았다. 육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자, 토끼님.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별주부가 해안가에 토끼를 내려주었다. 토끼는 육지를 밟는 순간 전신에 자유의 기쁨이 솟아올랐다. 토끼님, 정말 간을 가져다 주실 거죠? 용왕님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별주부의 간절한 부탁에 토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금방 가져올게요. 토끼는 숲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별주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숲속으로 들어간 토끼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별주부는 해안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안전한 거리까지 온 것 같았다. 토끼는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지혜로 위기를 벗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속였던 상대들에 대한 통쾌함이 솟아올랐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다. 토끼는 가장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바다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토끼는 가장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다. 가슴속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별주부야. 토끼의 큰 목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해안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별주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토끼님, 벌써 간을 찾으셨나요? 별주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토끼의 다음 말은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하하, 정말 바보 같은 자라야. 토끼의 웃음소리가 바다까지 전해졌다. 별주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간을 집에 둔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다니. 그 순간 별주부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뭐라고? 그럼 간이. 그래. 내 간은 내 몸속에 있어. 집에 두고 오는 간이 어디 있느냐? 토끼의 외침에 별주부는 멘붕에 빠졌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별주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너희들이 나를 속여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속인 거야. 토끼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넘쳤다.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런데 너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야. 이 말에 별주부는 할 말이 없었다. 토끼의 말이 맞았다. 토끼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용왕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별주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토끼를 불렀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나는 죽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용왕님은 정말 아프시다고요. 도와주세요. 별주부의 간청에도 토끼는 단호했다. 내가 왜 모르는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하는데? 나도 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토끼의 말에 별주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토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말이야, 처음부터 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우리 용왕이 병이 났으니 너를 죽여서 치료하고 싶다고 말이야. 그럼 당연히 거절했겠지. 누가 자기 목숨을 그냥 내주겠어. 토끼의 논리정연한 말에 별주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속였어. 아름다운 용궁 구경이라고 귀한 손님 대접을 해준다고 거짓말했지. 토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속인 거야. 이제 우리는 서로 비기는 셈이지. 별주부는 한참 동안 토끼를 불러보았지만 토끼는 더 깊은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미 늦은 일이었다. 절망에 빠진 별주부는 혼자서 용궁으로 돌아가야 했다. 임무에 완전히 실패한 채로 바닷속을 헤엄쳐 내려가는 별주부의 마음은 무거웠다. 용왕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토끼를 너무 쉽게 믿었나? 별주부는 자신을 탓하며 용궁으로 향했다. 용궁에 도착한 별주부를 보고 모든 신하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다가왔다. 별주부님, 토끼는 어디 있습니까? 간을 가져왔나요? 하지만 별주부의 표정을 본 신하들은 곧 이상함을 느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런 표정을? 별주부는 용왕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용왕님,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냐? 토끼는 어디에 있느냐? 용왕의 급한 목소리에 별주부는 힘겹게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토끼가 저희를 속였습니다. 속였다고? 무슨 말이냐? 토끼의 간은 처음부터 몸속에 있었습니다. 집에 보관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별주부의 말을 들은 궁전의 모든 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계획이었다는 말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별주부는 토끼가 마지막에 한 말들을 그대로 전했다. 토끼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숲속으로 도망가며 말했습니다. 내가는 내 몸속에 있다. 집에 두고 오는 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용왕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다. 그럼 내 병은? 죄송합니다, 전하. 제가 토끼의 지혜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궁전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모든 이들의 얼굴에 실망과 절망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허수아비 의관이 조용히 말했다. 전하, 사실 토끼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무슨 말이냐? 죽음의 위기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기발한 거짓말을 생각해내다니. 정말 영리한 동물입니다. 허수아비의 말에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도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간을 몸 밖에 보관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그럴듯했어요. 별주부도 토끼의 영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끼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용왕도 분노보다는 감탄의 마음이 컸다. 정말 영리한 토끼였구나. 작고 약한 동물이지만 지혜로는 우리를 완전히 이겼다. 전하, 그렇다면 우리도 토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무엇을 배운다는 말이냐? 토끼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는 지혜 말입니다. 이 말에 용왕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맞는 말이다. 토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우리도 그런 정신을 배워야 하지 않겠나? 며칠이 지난 후 용궁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용왕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하, 병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허수아비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이냐? 어떻게 된 일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토끼 사건 이후로 조금씩 회복되고 계십니다. 용왕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토끼의 지혜를 보며 내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토끼처럼 끝까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희망이 생겼거든. 허수아비는 무릎을 쳤다. 아, 그렇다면 토끼가 전하께 진짜 약을 준 셈이군요. 무슨 말이냐? 간은 주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지혜의 힘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것이 진짜 치료약이었던 거죠. 용왕은 이 말에 깊이 공감했다. 맞다. 토끼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힘이 부족할 때는 지혜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별주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다. 전하, 저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토끼를 원망하기보다는 그의 지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아무리 작고 약한 존재라도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용궁에서는 토끼의 이야기가 자주 회자되었다. 작고 약한 동물이 어떻게 지혜로 강한 용을 이겼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도 토끼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보자. 맞아. 힘이 부족하면 지혜로 보완하면 되는 거야. 신하들 사이에서도 토끼의 지혜를 본받자는 분위기가 생겼다. 한편 토끼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있었다. 더욱 신중해졌고 동시에 자신감도 생겼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 토끼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었다. 정말 용궁에 다녀왔다고?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위험하기도 했고요. 토끼는 자신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가족들은 토끼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했다. 정말 잘했어.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해내다니.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 모르는 사람을 너무 쉽게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토끼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호기심도 좋지만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토끼는 이웃 동물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언을 해주었다.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남의 말을 믿지 마세요.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노력하면 길이 열릴 거예요. 토끼의 조언을 들은 동물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는 바다와 육지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작고 약한 토끼가 거대한 용궁의 음모를 지혜로 이겨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힘이 전부가 아니구나. 때로는 지혜가 힘보다 강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가장 중요해. 작은 존재라도 용기와 지혜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런 깨달음들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용왕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토끼의 간이 아니라 토끼의 지혜가 준 희망과 교훈이 그를 치료한 것이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토끼를 원망하기는커녕 고마워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용왕은 종종 토끼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별주부야, 토끼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토끼라면 어떤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겠구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별주부전은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었다. 토끼는 자유를 되찾았고 용왕은 건강을 회복했으며 모든 이들은 지혜의 소중함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힘보다 지혜가, 무력보다 재치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끼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작고 약해 보이는 존재라도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아있다.